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이미 교재 보고 오셨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적성 검사 언어 완성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셨겠지만요, 맞습니다. 파트로 나뉘어져 있고요. 파트 안에 세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간출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을 좀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챕터 순서대로 이렇게 모아지지가 잘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좀 분량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그때그때 여러분에게 이번 시간은 어떤 챕터 중심으로 수업하겠습니다. 라고 미리 언질 하고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파트 1 어법, 어휘어법 시간이고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챕터 보시면 챕터 1, 2로 들어갑니다. 챕터 1과 2. 네, 챕터 1과 2. 그래서 유어, 반이어, 다이어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이 문제들 미리 보셨겠지만 그리고 이미 공부해 오셨겠지만 여러분들 맞습니다. 비슷한 내용 찾아라. 반대 내용 어휘 찾아라. 혹은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어휘가 아닌 것을 찾아라. 혹은 주어진 글을 짧은 글을 주고요. 밑줄 그어놓은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개념의 어휘를 찾아라 라는 형식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들 아마 문제 푸셔서 보셨겠지만 간단한 어휘 하나 주고 이거와 동의어는 반의어는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요즘 추세로는요. 이렇게 짧은 글을 주고 그 내용 안에서 이러한 변형으로 주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 중심으로 제가 정리를 해왔고요. 여러분들은 기본 유형에 이렇게 플러스 유형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설하고 본격적으로 수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동의어라고 합니다. 동의어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의어가 무엇입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혹은 동의어의 개념을 쓰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문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 드리는 이유는 동의어의 개념이 이렇다라고 머릿속에 한번 정리는 하고 넘어가야만이 문제가 좀 더 수월하기 때문이니까 여러분들 동의어는 무엇입니까? 의미가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절대적 동의어와 상대적 동의어로 나뉩니다. 라고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의미가 같은 어휘 정도로만은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뜻이 같은 말입니다. 절대적 동의어는 뜻이 똑같은 거, 상대적 동의어는 절대적 동의어에 비해서 조금 여유 있는 애들,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 있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말이 어휘가 되게 다양하죠. 의미는 하나지만 그의 상응하는 그에 조금 비슷한 어휘라고 할 거예요. 그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어휘를 공부했을 때 이 부분이 조금 헷갈려 한다, 혼란스러워한다 라는 부분인데요. 노랗다라고만 하더라도 외국어에서는 뭐 옐로우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노랗다, 누렇다, 누리끼리하다, 노르스름하다 굉장히 많죠. 이와 같은 것처럼 어휘라는 것이 우리는 읽었을 때 그 비슷한 의미, 느낌적인 느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동의어, 상대적 동의어 나눠놨습니다. 다만 절대적 동의어 여러분들 보시면요. 교재 보시면 나올 거예요. 아마 치환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완전한 동의어는 없다. 그럼 왜 절대적 동의어라고 했을까요? 상대적 동의어에 비해서 좀 더 타이트하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인 동의어는요. 유의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버지와 아빠 느낌 오시죠? 이와 같은 어휘의 관계가 상대적 동의어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아버지라고 써야 되고 어느 순간에는 아빠라고 써야 돼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 느낌 알고 있어요. 우리 모국어니까요. 그러나 다만 이 두 개의 개념 어휘가 절대적으로 똑같지는 않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느낌이 다르다. 그러나 의미는 같죠. 아버지를 둘 다 말할 때 우리는 이 어휘를 사용하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마련이죠. 자, 그러면 동의어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유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가 비슷한 경우 유의관계는 대부분 동일성을 전제로 한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요. 우리가
주요 동의어와 유의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어휘들은요,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한자어 중심의 어휘들입니다. 우리말이 아무래도 기본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한자말을 빌려왔기 때문에, 훈민정음 창제 이전부터 빌려왔기 때문에 우리말에 깊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말 조금 우리가 신경 써둬야 될 친구들만 따로 모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내용 정도는 눈으로 읽고 넘어가시고요. 눈으로 읽었을 때 머릿속에 느낌 가져오셔야 됩니다. 저희는 문제 풀면서 그러면 그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제가 문제를 다 풀어드릴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다 풀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많이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여러분들 유의어, 반의어, 다의어 어휘 찾는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 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고 넘어가실 이유가 없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 계속 읊조리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 알 필요는 없지만 느낌은 가져오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1번 볼게요. 밑줄 친 단어와 같거나 유사한 의미 가진 것이라 그래서 지금 상황을 그 문제와 연관짓다. 연관짓다. 어떠한 매듭을 만들어가는 거, 연관짓다, 계속해서 이어나가려고 하는 느낌이라는 거 올 겁니다. 1, 2, 3, 4, 5번 중에서 같거나 유사한 거, 동의어나 유의어 찾아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우리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풀어라고 했는지 이 솔루션대로 한번 가볼게요. 1번 보면 먼저 적합하지 않은 단어를 먼저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연관짓다, 그 상황을 그 문제와 연관짓다. 가장 아닌 것부터 우선은 제외하라 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결과 전혀 상관이 없죠. 결과는 어떤 일의 마무리를 의미하는 거니까 결부, 가부 우선 제외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제, 결부.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서 보면 선택해야 되는 게 1번 아니면 4번. 결처인가 결부인가 둘 중에 헷갈려 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솔루션입니다. 문맥에 넣어서 의미를 이해해봐라 라는 말은 이것도 한번 넣어보고 이것도 한번 넣어봐서 말이 안 되는 거 혹은 말이 잘 되는 거 라는 걸 생각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결처의 결은요. 결정짓다의 결자이고요. 결부의 결은요. 연관짓다의 결입니다. 조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유사한 의미 4번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결부하다, 결부짓다 라는 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전적 의미까지 우린 연습하는 시간이고 준비하는 시간이니까 연관짓다 라는 것은 현상이나 사물이 일정한 관계를 맺어 나간다 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사물이나 현상을 서로 연관시킨다 라는 결부가 우리는 정답으로 찾아줘야 되고요. 1번 결처는요. 결정해서 조치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관짓다 라는 것은 결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장 아닌 것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서 어때요? 한번 넣어서 한번 생각해보고 가장 알맞는 것 골라라. 어떻게 보면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교재에서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1번 이렇게 정리하더라도 문제 답만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준비하는 시간이니까 나머지도 사전적 의미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 다음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자, 2번 문제는요. 유형이 조금 다르죠. 1, 2, 4,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중에서 이 5가지, 6가지 중에서 비슷한 것만 찾아라. 혹은 반대되는 개념, 혹은 여기에 하나 딱 나와놓고 이와 반대되는 개념을 찾아라. 반대되는 어휘를 찾아라 라는 유형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줄 친 문장 안에서의 의미도 중요하겠네요. 한번 볼까요? 밑줄 친 단어, 자 기억부터 볼게요. 공원 한편에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의 얼굴이 무척 고독해 보인다. 그러면 고독해 보인다. 이는 조금
어렵지 않은 어휘라는 거 알 수 있죠. 의미가 딱 오죠. 고독해 보인다. 우울하고 쓸쓸하고 외로워 보이는 느낌 올 거예요. 자, 그다음 니은도 볼게요. 그 영화 촬영지는 후미진 곳에 있다. 후미진 곳. 그러면 어때요? 약간 번화가 반대 개념이겠죠. 약간 구석진 혹은 약간 어두컴컴한 느낌 오죠. 후미진 곳, 으슥하다. 뭔가 조금은 밝은 데보다는 약간 속으로 들어간 느낌 올 거예요. 디귿도 볼게요. 옆집 할아버지는 고열이 지내고 있어서 늘 마음이 쓰인다라고 했습니다. 고열이라는 말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전적 의미는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더라도 늘 마음이 쓰인대요. 옆집 할아버지가. 왜 마음이 쓰일까요? 뭔가 좀 밝게 지낸다 라기보다는 왠지 우울하고 좀 쓸쓸하고 외롭게 보내는 듯한 느낌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고독하다와 고열이라는 의미가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 것 같은데요. 계속 볼게요. 계속되는 시험 일정 변경에 지원자들은 혼란스럽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란스럽다? 이렇게 저렇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라는 거. 3, 3, 5 짝을 지어 벚꽃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을 보니 오늘따라 더 외롭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롭다. 아하, 기어가고 지금 조금 짝지을 수 있겠네요. 계속 볼까요? 오늘따라 영 기분이 뒤숭숭하고 일도 잘 안 풀리는 느낌이다 라고 했습니다. 뒤숭숭하다라는 거 약간 혼란스럽다와 짝지을 수 있겠네요. 뭔가 어지럽고 불안정한 그런 느낌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후미지다, 고열이라는 친구들을 어디로 붙여야 될지는 잘 모르더라도 정답에서 어떻게 찾아야 되나요? 기역과 미음이 짝지어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을과 비읍이 짝지어져야 된다라는 거. 이 둘 중에 하나가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제외해도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역, 미음 우선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리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선 얘는 제외해야 되고요. 리을, 비읍인데 비읍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외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1번, 2번, 4번 중에 계속 골라야 되겠는데 기역, 미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리을, 비읍 이런 식으로 기역, 미음 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렇다면 이제 문맥상 또 한 번 짝지어 볼게요. 지금 남아있는 친구들이 니은과 디귿 남아 있습니다. 얘네들은 연관 지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니은과 디귿 어디로 가야 되냐? 니은 봤더니 후미진 곳이다. 고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문맥상 의미를 봤을 때 고열이라는 거 우리가 약간 밝다, 라의 반대 개념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들어갔었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요. 이쪽으로 짝지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후미진 곳이라는 곳은 조금 어디로 붙이기는 조금 난해하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정답은 기역과 디귿, 그 다음에 미음이 가장 알맞겠네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주어진 글에서 어휘가 어려운 것도 있고요. 조금은 우리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어휘도 이렇게 섞여서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눈에 확 띌 수 있는 좀 쉬운, 우리가 좀 친숙하고 익숙한 어휘들 먼저 선택해 주시고요. 그 친구들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먼저 제외한 다음에 문제 풀어 나가시면 조금 선택지를 제외하고 문제를 들어가는 거니까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 정답 2번 찾고요. 저희는 그 다음 반이어로 넘어가 보죠. 자, 반이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말 그대로 반대 의미를 지닌 어휘를 찾아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휘의 의미가 서로 대립한다, 반대된다. 그래서 반이 관계, 이 둘의 어휘의 관계를 반이 관계라고도 하고요. 하나의 단어에 단 하나의 반이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개의 반이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반이어는 기본적으로 상보 반이어, 정도 반이어, 관계 반이어, 방향 반이어로 나뉘지만 여러분들 이 내용들은요, 한 번만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러면 문제 풀면서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죠.
문제 보시면 역시 주요 반의어 나와 있습니다. 한자어 중심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들 여러분들 한번 꼭 눈으로 읽고 익숙해지셔야 되겠고요. 반의어 2개 골라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은폐하다 느낌 어떤가요? 물론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는 교재 밑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중심으로 공부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시험 시간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은폐하다 어떤 사전적 의미 정확하게 떠오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정확하진 않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대충 느낌으로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은폐하다 무엇인가를 숨기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감추려고 하는 느낌 오시죠? 은폐라는 건 덮어 감추거나 가려 숨긴다. 그래서 은폐하다 감추다 반대어는 그렇죠. 뭔가 공개하고 폭로하고 이러한 의미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반대, 공개, 폭로 있을 수 있네요. 농후라는 것은요. 그 사람은요.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농후해 라는 건 굉장히 진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 보시면 어떤 경영이나 기색대의가 뚜렷하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죠. 농후에 굉장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 그렇기 때문에 농후의 반대는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 였다라는 의미. 그래서 희박하다. 그리고 였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모방하다. 라는 거, 모방, 창조의 어머니 이런 말도 있죠. 모방하는 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면 누군가의 것을 좀 베끼는 듯한 참고하는 듯한 이런 의미 오죠. 그래서 모방은 다른 것을 본뜨거나 본받는다. 이외 반대는 스스로 창조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작이나 창조 생각해 주시고 수 있을 것 같고요. 밀집이다, 밀집되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밀집은 빈틈없이 빽빽하게 모여 있다, 빼곡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밀집되어 있다, 밀집구역이다라는 말도 사용이 되죠. 밀집과 반대되는 건 굉장히 흩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문드문하다, 생각할 수 있고요. 희박하다. 여기 나와 있네요. 농후와 서로 반대 개념이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2번과 5번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의어 유치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이제 유의어와 반의어 문제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에게는 밑에 나와 있죠. 교재 밑에 정답 및 해설 보면 사전적인 의미가 정확하게 한자와 함께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즉 문제를 다 풀어보시고 나서 다시 정리하실 때는 사전적 의미를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익혀서 눈으로 읽고 말로 읊조리고 해서 익히셔야 되겠고요. 저희들은 지금 이제 문제 푸는 시간이니까 저와 함께 할 때는 사전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 느낌 가지고 한번 가는 걸로 생각해 볼게요. 최근 들어 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되어 있네요. 물가가 올랐다라는 느낌, 유의어 찾아라. 물가가 올랐다라는 거. 자, 2번 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정답이 앙등이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다라는 것은 값 혹은 여기에서는 물가라고 했으니까 값어치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나 올랐다라는 의미는 값어치라던가 혹은 수치라던가 온도 등이 상승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정확한 사전적 의미가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값이 뛰어 올랐다, 뛰어 오른다라는 앙등이 의미가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머지도 봐야 되겠죠. 2번에 차등한다라는 것. 차등은요. 차등 지급한다라는 말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차등은 차이가 나는 등급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잠시 후 에스컬레이터가 하강한다, 하강합니다, 번지점프 하강합니다 라는 의미 들어보셨죠? 하강이라는 것은 높은 데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온다 라는 거, 북락한다 라는 건 무너져서 떨어진다. 격동 들어보셨죠? 격동의 현대사 이런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정세 따위가 급격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걸 격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랐다와 비슷한 의미 앙등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그래서 정답 1번 찾고요. 저희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죠. 살강이라는 말, 제가 이제 4번 문제를 골라온 이유가 우리가 잘 평상시에 들어볼 수 없었던 좀 어휘를 찾아왔는데요. 자, 살강이라는 것은 아마 모르면, 들어보지 않으셨다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어휘일 것 같습니다. 살강, 쉽게 말하면 싱크대에 있는 저희 요즘 이렇게 그릇 놓는 선반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렇게 설거지해서 그릇을 개어놓는, 즉 물이 잘 빠지게 돼요. 물이 이렇게 그릇에 물이 마르게끔, 그릇에 물이 잘 빠지게끔 이렇게 개어놓는 그런 선반을 말하는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정확한 사전적 의미를 보면 살강이라는 것은 그릇을 얹어놓기 위해 부엌의 벽 중턱에 들인 선반으로 발처럼 엮어서 만들기 때문에 그릇에 물기가 잘 빠진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릇 물기가 잘 빠지게끔 개어놓은 선반을 살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와 유의어 찾아보면 되겠는데요. 1번의 옴팡 보면요. 초가나 오두막 따위의 작은 집을 옴팡이라고 합니다. 의미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부뚜막 들어보셨죠? 부뚜막에 올라간다, 이런 의미. 아궁이 위에 솥을 걸어놓은 언저리를 부뚜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시렁은요, 물건을 얹어놓기 위하여 방이나 마루벽에 두 개의 긴 나무를 가로질러 선반처럼 만든 것, 그게 바로 시렁입니다. 그래서 살강과 시렁은 선반이라는 의미에서 유의어이고요. 상고대는요, 나무나 풀에 내려 눈처럼 된 서리를 상고대라고 하고요. 텃도지는요, 털을 빌린 값으로 내는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의어는 살광과 비슷한 유의어는 3번 찾아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 문제를 가져온 이유는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만약에 어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면 접근조차 불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같이 풀어보고 이번 기회에 계속 입으로라도 들어보고 말해보고 들어보고 해서 좀 익숙해지자 살강, 선반, 부엌에 그릇에 물을 빠지게끔 해놓은 그것을 살강이라고 하고, 시렁이라는 것은 방 안에 물건을 놓을 수 있게끔 나무 두 개로 이렇게 언저리 만들어서 선반 해놓는 거, 그 위에 이불도 올려놓고 그 위에 여러 가지 물건을 이렇게 선반, 수납할 수 있게 해놓는 거, 그걸 시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살강과 시렁 꼭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입니다. 8번입니다. 빌미를 제공하다. 들어보셨죠? 빌미라는 것은요, 재앙이나 탈 따위가 생기는 원인을 제공한다. 빌미를 제공한다. 아, 걔는 항상 그 일이 되게끔 빌미를 제공한 것 같아. 그 친구가 빌미를 제공했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총기라는 것. 아, 그 친구 참 눈빛에서 총기가 느껴져. 총명한 기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총명한 기운. 걸식이라 그래서 음식 따위를 빌어먹는다, 혹은 먹을 것을 빈다 라는 거, 뭐 음식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거, 그걸 걸식이라고 하고요. 축의는요, 축의금 들어보셨죠? 축하하는 뜻으로 내는 음식, 혹은 또는 축하한다는, 음식이 아니라 축하한다는 뜻을 담은 의식이라고 할까요? 의식, 행하는 의식, 그리고 축하한다는 의미로 내는 돈이나 물건을 축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제 물건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조금 이렇게 대체하기 위해서 축의금으로 대체를 하죠. 그 다음에 화근이 되다 라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화근은 재앙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재앙의 근원, 그래서 빌미를 제공하다, 어떤 것의 원인이 되다. 화근은 역시 재앙의 근원이기 때문에 유의어입니다. 거간, 사고 파는 사람들 사이에서 흥정을 붙이는 것을 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의어, 빌미를 제공하다, 화근이 되다.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앙의 근원이요. 그 다음 14번입니다. 요즘 이런 유형이 자주 나오는데요. 한번 풀어보면 여기에서는 주어진 문제도 없습니다. 뭐 문제에 대한 설명도 없고 그냥 이렇게 띡 나와 있으면 저희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중에서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유나의 모습이 참 예뻐 보여. 아름다워 보여.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저기 눈치를 살피는 그의 모습이 도무지 미쁘게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 미쁘게라는 것은 문장에서는 미쁘게 보이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인데요. 여기저기 눈치를 살피는 그의 모습이 미쁘게 보이지 않아. 믿음직스럽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믿음직스럽게 보이지 않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밑줄 친 혹은 체크가 되어 있는 미쁘다, 미쁘게 라는 것은요. 믿음성이 있다, 믿음직스럽다, 믿음성이 있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믿음직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답이 어긋난다. 그래서 문장에서는 주어진 글에선 짧은 글에서는 주어진 문장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이지만 우리가 체크되어 있는 것은 미쁘게이기 때문에 미쁘게만 체크해서 따로 떼어 본다면 믿음성이 있다. 그런데 문장에서는 미쁘게 보이지 않는다. 믿음성이 있게 보이지 않는다. 믿음직스럽지 않다라는 의미라는 거 별개로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디귿으로 가볼게요. 주어진 모든 일에 성실한 민우는 정말 믿음직해 보인다. 믿음직 체크되어 있죠. 믿음성, 믿음직 의미가 비슷하네요. 유의어 우선 니은과 디귿이 짝 지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 크게 숨을 들어 마시고 마음을 굳세게 먹은 채 시험장으로 들어갔다. 굳세게. 그의 미더운 목소리는 곧 다정한 속삭임으로 변했다. 믿었다. 어떤 의미인가요? 믿음직스러운, 믿음이 가는, 신뢰가 가는 이러한 의미이죠. 그래서 아하, 우리는 니은과 디귿, 미음이 우선 한 세트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나머지도 볼까요? 얼핏 보기에 미약해 보이는, 미약해, 힘이 약해. 미약해 보이는 힘도 여럿이 모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미약하다라는 것은요, 미미하고 약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같이 짝질 수 있는 것은 니은과 디귿과 그 다음에 미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4번 문제도 풀었고요. 저희는 그 다음 문제. 자, 반이 관계인 단어를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꿉꿉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낌 오죠? 여름에 우리 약간 습기가 가득할 때 꿉꿉하다 라고 많이 하죠. 꿉꿉하다 유의어 우리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꿉꿉하다, 뭐 축축하다. 그 다음에 뭐 꿉꿉하다, 눅눅하다, 눅눅하다 라고 하면 느낌 바로 올 것 같아요. 1번 볼게요. 강샘하다라는 의미 어떤 의미이냐면요. 유의어를 보면 우리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질투하다. 느낌 오시죠? 어떤 느낌인지 밑에 보면요. 강샘하다는요. 부부 사이에 사랑하는 이성 사이에서 상대되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할 경우 지나치게 시기하는 것. 질투하다. 역시 나와 있죠. 정리하고요. 꽁꽁하다라는 것은요. 아프거나 괴로워 앓는 소리를 낼 때 우리가 꽁꽁하다. 강마르다라고 해서요. 강마른 눈바닥. 뭔가 이렇게 갈증나는 느낌이죠. 강마르다. 물기가 없이 바짝 마르다. 그래서 꿉꿉하다와는 서로 반의 관계라는 거 우리 알 수 있고요. 정답 우선 3번 찾고. 눅눅하다라는 것은 유의어 관계이네요. 그 다음에 끌탕하다라는 것은 속을 태우며 걱정하는 것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24번입니다. 소소리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소소리바람 의미 알고 계시나요? 소소리바람은요. 이름 봄에 부는 차고 매서운 바람, 이를 우리는 소소리바람이라고 합니다. 소소리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소리바람의 반이요. 차가운 바람이니까 이에 반대되는 건 뜨거운 바람이어야 되겠죠. 자, 1번부터 보면 돌선, 바람풍이라 그래서요. 선풍은요. 선풍적인 뭐 사건,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었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회오리 바람 혹은 돌발적으로 일어나 세상을 뒤흔드는 사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선풍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열풍입니다. 더울 열, 바람풍이라고 해서요. 열풍이 뜨거운 바람입니다. 여기에서는 차가운 바람이었으니까 열풍, 뜨거운 바람이기 때문에 반이어 관계입니다. 질풍은요, 병질 바람풍이라고 해서 몹시 빠르고 거세게 부는 바람. 그 다음에 소풍은요, 사라질 소바람풍. 휴식을 취하기 위해 야외에 나갔다 오는 거. 소풍,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풍 맞습니다. 그래서 유의어로는요, 원족이라고도 하는데요.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야외에 나갔다 오는 것을 원족이라고 합니다. 음풍은요, 을불음이라고 바람풍이라고 그래서요. 시나 노래를 읊는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소소리 바람, 차가운 바람 반대되는 거, 뜨거운 바람, 열풍. 정답 2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요. 순전히 타의에 의해서 우리 팀의 목표를 설정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의라는 것은요, 달을 타자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뜻의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의라고 하고요. 의미는 강제적으로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전히 타의에 의해, 누군가에 의해, 다른 사람들에 의해 강제적으로 우리 팀의 목표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와 반대는요. 스스로 하는 거. 그렇죠? 자의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자자, 그 다음에 뜻의자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볼게요. 고의는요. 일부러 하는 생각이나 태도, 고의적으로, 고의적이다, 너 참 고의적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과실은요. 부주의나 태만에서 비롯된 잘못이나 허물을 의미합니다. 임의적으로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임의대로 한다라고 해서 유의어 우리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자의, 그 다음에 수의, 그 다음에 죄의 관은요. 죄가 될 만한 허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의어로는 과실, 과실 있고요. 그 다음에 죄 혹은 과오도 있습니다. 다 위에가 나와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임의, 타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무래도 가장 타의와 가장 반대되는 정반대 위치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자의이고요. 자의와 유의어 관계, 임의가 있지만 느낌이 약간 다른 거 여러분들 느낌 오시죠?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임의.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과 타의와 자의는 어때요? 타의는 누군가에 의해서 했다라면 이의 반대는 내 스스로 하는 걸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의는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 이라는 자의가 반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굳이 말씀드리는 게 아무래도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맞지 않나요? 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약간 의미는 한번 이야기는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아마 문제에서는 이렇게 혼란스럽게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가장 명확한 것만 나올 거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굳이 꺼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타의와 자의를 서로 정반대의 반의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내용 한번 짚어주시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 부분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나중에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거리가 될 수 있어서 임의라는 것은 기준이 없이 하는 것이고요. 타의는 정확하게 누군가에 의해서 했다라면 자의는 내 스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반의관계라는 거 한번 언급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27번은 1번 찾고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요. 다의어입니다. 다의어는요. 하나의 소리가 둘 이상의 다르면서도 서로 연관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뜻이 다양하다. 즉 무슨 의미냐. 같은
모양을 지닌 어휘라 하더라도 그 문장에 따라서 혹은 그 글의 내용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은 바뀌면서 연관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다이어라고 합니다. 다이어, 조금 혼란스럽죠. 문제에서 보면 바로 찾아낼 수 있는데 하나의 소리가 둘 이상의 다르면서도 서로 연관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어휘들의 관계를 다이 관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이어의 예를 보면요. 밑에 길에 쭉 나와 있죠. 그러나 자, 문제를 보면 노는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노는 시간에 잠 좀 그만 자고 책을 읽든지 나가 놀든지 좀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는 시간,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노는 시간. 즉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 않은 좀 쉬는 시간이라는 의미 알 수 있죠. 자, 그럼 볼까요?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솔루션대로 한다면 각각 밑줄 친 어휘가 수식하는 주어나 목적어 등을 표시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 목적어 찾는 것만으로도 버거우신가요? 그러면 읽어보면서 누가 이러한 것을 계속 단서를 붙여보세요. 그러면 목적어와 주어가 나타납니다. 자, 보면 논대요. 언제 노나요? 월요일에 놉니다. 자, 논대요. 무엇이 놀아요? 앞니가 흔들흔들 놉니다. 자, 영철이는 워낙 통 크게 노는 녀석이래요. 자, 논대요. 누가? 영철이라는 녀석이요. 그렇죠? 약간 부가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그 다음에 논대요. 어떤 걸 하며 놀아요? 공놀이를 하면서 누가 놀아요? 동생이 놉니다. 동생이 공놀이를 하며 놀죠. 근데 돈은 돈인데 어떤 돈이요? 노는 돈이라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볼까요? 야, 1번 보면 우리 가게는 월요일에 논다. 어떤 일을 하다가 일정 기간 쉰다. 노는 시간, 여유 있는 시간,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이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밑줄 친 부분과 노는 것 중에서도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은 우선 1번 찾고요. 나머지도 볼게요. 자, 앞니가 흔들흔들 논다라는 것은 흔들린다, 박혔던 것이 흔들릴 때 우리가 논다라는 표현도 쓰고요. 영철이는 워낙 통 크게 노는 녀석이래요. 그런 행동을 하는 녀석, 그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 그렇게 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논대요. 무엇을 하면서? 공놀이를 하며 논다, 에서의 논다는 것은 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걸 말하고요. 논대요. 근데 어떤 논을까요? 돈이 논대요. 여기에서 논다라는 의미는 돈이나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다. 즉 사용하지 않는 돈이 있다. 라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는 아무래도 그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 계속 보면요. 정하는요. 눈에 웃음을 가득 싣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싣다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주어진 글, 문장이라고 할까요? 주어진 문장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걸 찾아라. 눈에 웃음을 가득 담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웃음을 담고 있다. 기본형에서 우리가 5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하나 볼까요? 요즘 인터넷 기사들은 조회수 때문인지 자극적인 기사를 아무렇지 않게 싣는다. 자, 싣는다. 뭘 실어요? 기사를. 아하. 여기에서 기사를 실는다라는 의미이고 피곤했던 몸을 기차에 실는 순간 실었대요. 무엇을요? 피곤했던 몸을 실었대요. 그 다음 사람들과 함께 연탄을 수레에 실었대요. 실었대요. 무엇을? 연탄을요. 그 배는 돛에 남풍을 실었대요. 무엇을 실었대요? 남풍을 실었대요. 우리는 심사숙고 끝에 그 기사를 일면에 실기로 했대요. 일면에 실었대요. 무엇을요? 기사를요. 자, 그러면 1번과 5번 같은 경우는 책이나 신문에 지금 출판을 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래서 1번과 5번은 좀 같이 봐주시면 되겠네요. 2번 같은 경우에는요. 차나 배, 비행기 탈 것에 오른다라는 의미이고요. 3번은요. 사람이나 물체를 운반하기 위하여 물건을
차, 배, 수레, 비행기, 짐승 등 따위에 올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을 실었고 사람을 실었고요. 그 다음에 이동하기 위해서 실었다라는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은요. 다른 기운을 함께 품거나 띠는 것. 즉 웃음을 띠는 것. 그 다음에 바람을 실른다라는 것. 그래서 정답은요. 1번과 주어진 것과 비슷한 의미는 다이어는 밑줄 친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기운을 함께 품거나 띠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으로 가볼게요. 자, 보시면요. 봄바탕을 상하게 하거나 더럽혀서 쓰지 못하게 망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걸 찾아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7번에 1, 2, 3, 4, 5번이 있는데요. 1, 2, 3, 4, 5번 중에 하나하나 보면 동생이 과자를 다 먹어버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먹어버렸대요. 버렸다. 약속 시간에 조금 늦게 나갔더니 친구들은 모두 다 가버렸대요. 가버리고 없었다 라는 의미이고 여기선 버리고 그 다음 흙탕물이 튀어 새 옷을 버리고 말았다. 여기서 버렸다. 그 일을 다 해버리고 나니까 속이 시원했다. 수정이는 회의 중에 나가버렸다 라고 되어 있는데 봄바탕을 상하거나 하거나 더럽혀서 쓰지 못하게 망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버리다는 그렇죠. 3번 옷을 버린 거예요. 나머지는 1번, 2번, 4번, 5번은 어때요? 여기에서 버렸다라는 의미는 어떤 일이 끝이 나버렸다. 끝이 났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말이 나타내는 행동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4번, 5번은 앞 행동이 이제 끝이 났다,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주어진 의미로 사용된 것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자, 보시면 8번 같은 경우는 밑줄 친 부분이 중심으로 의미로 사용된 거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오엔 해가 머리 위에 있다. 여기에서 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에 있는 해. 아침이면 해가 뜨죠. 그 다음에 해가 바뀌다 라는 거. 연도의 의미입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그의 얼굴이 그립다. 여기서도 연도수의 의미입니다. 밤이 되면 몹시 추워지니 해 안에 들어와야 된다. 여기에서 해는요. 해가 떠 있을 동안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아침에 해가 떠서 저녁에 지기 전까지를 의미하고요. 해를 지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를 지우다도 역시 날이 밝아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날이 밝아서 해가 있는 동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요. 중심 의미로 사용된 거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해의 중심 의미는 우리가 하늘에 떠 있는 그 해를 의미했을 때 중심 의미이죠. 그래서 머리에 해가 떠 있는 거, 그 하늘, 선의 의미입니다. 태양을 의미하죠. 그래서 8번도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이러한 유형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 제가 한번 실어봤는데요. 다음 밑줄 친 부분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 여기에서 나오는 가지고를 1, 2, 3, 4, 5번 중에서 같은 의미의 가지고를 찾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글을 먼저 보면 동굴의 우상은 개인마다 각자 자기 나름으로 가지고 있는 편견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졌습니다. 무엇을요? 어떤 생각을. 즉 이 글에서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이나 사상, 태도 따위의 마음속에 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떠한 생각을 지니고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생각을 품고 있다 라는 거, 생각을 의미하고 있죠. 그럼 1, 2, 3, 4, 5번에 가지다 한번 찾아볼까요? 그는 책을 가지러 서재에 갔습니다. 여기에서의 가지러는 손이나 몸에 지니는 거. 그는 새로운 직업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직업이나 자격증을 소유할 때. 그는 매사에 의욕을 가지고 업무에 임했습니다. 의욕이라는 거 생각이나 사상 이러한 것들을 말할 때, 즉 다예요.
여기에서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가장 가까운 의미, 두 나라는 동반자적 관계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동반자적 관계를 가진다, 즉 관계를 맺다라는 의미이고요. 이미 지난 일을 가지고 너무 오래 타박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5번은 대상이나 다른 일을 근거로 삼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은 3번 하나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은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아무래도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다 얘기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문제에서 보셨지만 그리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다양한 어휘를 얼마나 많이 접해봤고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준비는 그렇죠, 접해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어휘들은 물론이고 앞에 개념 정리하는 부분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휘들이라고 따로 정리되어 있죠. 그 부분도 여러분들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좀 꼼꼼하게 준비해 주신다면 아마 큰 틀에서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의어, 반의어, 다의어 함께 다 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정리해 주시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어휘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밑에 나와 있는 사전적 의미까지 여러분들 꼭 읽어보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는 이 다음 챕터에서 계속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